또한 요새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 경영자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 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퇴사 후 예상치 못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 때문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뉴스에 나오듯이 정말 위법한 경우도 있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회사 또는 기존 동업자가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없으면 왜 무혐의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비밀과 영업비밀 침해의 정의,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화면 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에서는 화면 내용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외국에 영업비밀을 넘긴 경우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관리성입니다. 즉, 비밀로 관리되었는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단순히 회사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서 사용자가, 즉 회사가 비밀 관리를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수준을 조금씩 완화해 오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으로 변경됐고 또 2019년에는 단순히 비밀로 관리된 이라고 바뀌어서 비밀 관리성 요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입법적으로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용자, 회사의 노력 수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자료,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다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법원 역시도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일 것을 비밀 관리성을 인정하는 주요한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료, 정보 등의 워터마크 등의 방식으로 해당 자료, 정보 등이 대외비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고 중앙 서버화를 통해서 정보, 자료 등을 관리함으로써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고 근로자, 즉 비밀정보 취급자와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부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최근 판례 태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서에 기밀, 비밀 표시가 되어 있고 인트라넷 접근 제한,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다. 또한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퇴직 시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명시된 확인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우리 회사 정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밀 관리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곳에 무방비로 보관된 경우,
비밀 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 보안 시스템이 없는 경우, 이렇게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지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단순한 일반 지식이나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 제조 공정 노하우, 기술 설계 도면, 고객 명부나 거래처 리스트, 개발 계획, 영업 전략이나 판매 전략, 이런 정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경쟁사가 알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공개된 마케팅 전략이나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 수준의 정보, 이미 인터넷에 구글링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의 정보라면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공지성입니다. 즉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공지성의 판단 기준을 좀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언론, 인터넷, 학회지 등에 공개됐다면 공지성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계나 관련 종사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지, 그리고 거래처나 협력업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특허로 등록된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전제로 해서 특허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정보, 이런 카탈로그나 브로셔에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안 중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깃허브나 이런 코딩하는 분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런 공개된 정보, 공개된 코드라는 걸 입증해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정보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인터넷 검색, 공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이것이 공개된 정보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사안처럼 깃허브나 이렇게 공개된 코드를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코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새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부터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다, 이 세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